자, 오늘 그리고 2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교에 좋은 테너 선생님을 모셨어요.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아예 배를 만지셔도 되고 편안한 시간으로 좋은 또 명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현봉 테너 선생님이고요. 남양주 시향단에 계시고 연세대학교 성악과 나오시고 독일에서 오케스트라에 계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마중이란 곡이고요. 요즘 현대 가곡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마중이란 곡을 갖고 왔습니다. 그 가곡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고요. 윤학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쓰신 곡입니다. 마중이라는 곡 안에 하무무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수 한글 가사인데 매우 흡족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으신 분들 가사에 어떻게 잘 적용이 되어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You Raise Me Up입니다. 힘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홀로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하무무탄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하무무탄이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till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asce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c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앵콜도 준비했는데 혹시 앵콜도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시죠? 네, 지금 이 순간을 부를 건데 짧게 그 내용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킬 앤 하이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킬이 박사인데 아버지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정신병으로. 근데 자기가 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실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실험을 합니다. 주사 딱. 그래서 주사를 놓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모든 것,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2교시는 제육입니다. 아기 침대하고 이불, 뭐 베개, 겉사계, 방수요, 이런 것들이 제육인데요. 제육이는 뭐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아기 침대죠. 아기 침대. 우리 뚜띠 밤비니 우리 오늘 경품으로 들어가 있는 침대인데요. 먼저 이 침대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닥에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거실로 이동하거나 식탁 근처로 이동해서 뭐 엄마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아이를 수시로 볼 수 있고, 옆에 보면 단계가 있어요. 1단, 2단, 3단으로 해서 내려서 올리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아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올릴 수가 있고요. 좌우에 보면은 한쪽에 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 트임은 뭐냐? 말 그대로 오픈을 시키는 거죠. 오픈을 시켜서 엄마 아빠 침대랑 딱 붙여놓으면 이쪽은 막혀 있고 이쪽은 오픈되어 있어서 아이 컨택도 가능하고 아이를 수시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체결을 해놓으면 엄마 아빠가 다른 일을 잠깐 할 때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침대에서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 요런 매트리스 쿠션도 가볍게 있고, 요 위에다가 속삭이 또는 겉사 같은 거 깔아놓고 이불, 요 같은 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크면 바닥으로 다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볼풀을 좀 집어넣으면 아이가 또 놀이도 할 수 있고. 침대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수면을 시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잠을 자면 나중에 계속 엄마가 데리고 자야 돼요. 그럼 불편하고, 그러니까 분리수면을 딱 시켜주면 자기 침대에서 자는 거를 습관을 들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고, 또 어떤 제품들은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딱 접혀요. 그러면 뭐 친정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랑이랑 뭐 본가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2, 3일 자면 아이가 불편하잖아요. 접었다가 딱 펴서 아이를 재우고, 침대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가져가실 겁니다. 번호표 잘 붙들고 계십시오. 네, 이따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이불을 한번 볼 거예요. 아기 이불은 보시면 되게 커요. 엄청 크죠. 근데 아기는 정말 작죠. 한 요만하죠, 거의. 아이가 커 나갈수록 이불이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불이 너무 작은 거를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 이걸 한번 사놓으면 거의 저한테도 맞겠죠? 거의 분위기가. 예, 오랫도록 덮을 수 있는 이런 이불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베개는 이렇게 짱구 베개식으로 되어 있고, 좁쌀 같은 거 들어가 있죠. 이런 걸로 아이 재울 수 있게끔 하고요. 베개는 제가 2개 정도 체크를 해놨는데 잘 젖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사계를 깔기도 하고 손수건을 깔기도 하는데
젖으면 이게 눅눅하고 안에서 곰팡이가 낄 수 있기 때문에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요는 이불하고 달리 바닥에 깔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담요예요. 예. 그래서 좀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요로 이불을 덮어도 되지만 보통 요는 바닥에 깔고 이불을 덮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겉사계예요, 겉사계. 겉사계는 속사계와 비슷하게 아이 머리를 집어넣게끔 돼 있죠. 그래서 속사계는 실내에서 아니면 날씨가 괜찮을 때 쓰시는 거고, 겉사계는 실외에서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겉사계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겉사계 안 하고 이불로 대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되고, 속사계는 당연히 꼭 하셔야 되고, 겉사계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개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방수요는 우리가 이불을 덮고 아이를 재우고 또 아이가 기저귀를 또 교체하고 할 때 양면 이렇게 방수요를 밑에 깔아두면 추가적으로 뭐 아이 뭐 대소변이 흘러서 아니면 금방 젖어서 뭐 모유하다가 아니면 그렇게 빨리 빨래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래서 방수요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몇 개 정도 있어서 사이즈가 요거는 대중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조그맣게 쓰고 큰 거는 큰 이불 같은 거 아이가 뒹굴뒹굴 돌아다녀도 문제 안 되는 그런 것들 해서 방수요를 좀 적극 사용하시게 되면 이불 빨래 같은 걸 매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잘 때, 자기 직전 아이가 놀 때 바운서라는 게 있죠. 이런 바운서는 수동이에요, 수동. 그냥 아이가 놀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또 잠이 들면 안아서 재우면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있고, 포맘스처럼 위아래 뭐 소리도 나는 것도 있고. 근데 바운서는 아주 긴 시간 사용을 못 해요. 태어나자마자 해서 돌 전까지 신생아 때 주로 쓰는 거고, 아이가 뭐 2돌, 3돌 됐는데 바운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서를 사면 편하지만 없어도 되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보행기 같은 것도 그래요. 보행기도 금방 걸으려다 바로 걸어버리니까, 보행기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언제였던가부터 보행기를 많이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잠깐 중간에 필요한 거는 있으면은 뭐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별해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 때는 그 온도가 어떤지 습도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느낌만 가지고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사면 돼요. 그래서 방마다 1-2개씩 거실이라 갖고 있으면 되고, 온도나 습도 체크해 가지고 안 맞으면 환기도 시켜주고 습도도 높여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키웁시다. 그죠? 느낌적으로 말고 과학적으로, 예, 체크해서 우리 아이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온습도계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요. 체온계는 정말 많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아프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조건 열이 나요. 그래서 체온이 안 떨어지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체온이 잡히기 시작하면 병원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우리 또 미지톡톡에서는 또 브라운 체온계 또 가장 좋은 걸 또 여러분들한테 3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 예, 꼭 필요한 건데 드립니다. 그래서 측정이 정확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또 선택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하고, 요거는 워낙 작다 보니까 리모컨처럼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1-2개 정도 있으면 되는데 1개 쓰고 잘 보관하면 상관이 없고, 자주 잊어버리면 급할 때 아이 키우다 보면 정신이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1-2개 정도 여유롭게 있으면 좋다 해서 이런 체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재우기 항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놀이 나들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놀이 나들이는 맨 처음에가 유모차예요. 유모차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모차는 각 브랜드별로 3가지 유형을 보통 판매를 해요. 첫 번째 유형은 디럭스형, 가장 큰 거, 신생아 때.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거, 절충형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작고 가벼운 거, 휴대용, 이렇게 돼요. 이 유모차는 이제 편리상 가까운 데 있는 부가부 3개를 가져왔고요. 각 브랜드 뭐 잉글래시나나 뭐 오이스터 뭐 오르빗 다 있어요. 줄주 다 각 브랜드별로 디럭스가 있고 절충형이 있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는 절충형을 사고 싶다 그럼 절충형 브랜드만 딱 비교해 보시면 되고, 디럭스를 사고 싶다 그럼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근데 먼저 디럭스형은 말 그대로 프레임이 크고 바퀴도 크고 무게도 좀 나가요. 10kg, 뭐 11kg, 적으면 8, 9kg, 9kg 이상 나가요. 11kg, 12kg 이렇게 나갑니다. 그 대신 아이가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이나 노면에 대한 요철에 대한 그런 충격을 거의 다 유모차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뇌도 아직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물렁물렁해요. 척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가볍고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을 끌고 막 돌아다니면 아이가 계속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한테 안 좋겠죠. 근데 이런 대형 사이즈 큰 유모차를 갖고 다니면 아이가 거의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 엄마 혼자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좀 부피가 커. 그런 단점이 있고. 근데 신생아는 거의 디럭스형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절충형은 뭐냐? 너무 크니까 좀 부피 작은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좀 편리성도 강화시킨 거죠. 바퀴가 디럭스형보다는 좀 작아요. 그렇지만 휴대용보다는 또 커요. 프레임도 디럭스형보다는 얇아. 휴대용보다는 약간 두꺼워. 무게도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는 태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태울 수 있어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태울 수가 없어요. 한 6개월 정도 봐야 돼요. 요것도 6개월 이상. 원칙대로 가려면 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사야 되느냐? 처음에 이걸 사고 이거 사서 1년만 쓰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써요. 쓰고 휴대용을 하나 사는 거죠. 그래서 엄마 혼자 할 때는 휴대용을 타고 다니고 아빠랑 있을 때 많이 부려먹어야죠. 큰 거 타고 다니고. 예.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혹은 나는 아이를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가 거의 6개월까지는 나는 거의 외출할 일이 없어. 그러면 거의 집에만 있잖아요. 아기 때만 있으면 되고 6개월 이상 돼서 이거 사는 거죠. 이걸 안 사고. 금액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저렴하고 이러니까 이걸 안 샀을 때 이걸 사는 거죠. 이걸 사고 있다가 이걸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리고 난 1년 동안 안 나가. 난 1년 동안 거의 안 나가. 그러면 이것도 안 사고 이것도 안 사고 이것만 사면 되는 거죠. 좀 나가세요. 예. 1년 동안 안 나가는 건 또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디럭스형을 사거나 절충형을 사요. 신생아 때는. 근데 첫째 아이가 있어. 쓰던 게 있어. 그러면 이걸 사고. 아니면 언니가 뭐 물려줬어. 그럼 그거 쓰고. 그다음 휴대용은 제일 저렴하니까 요거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사겠다. 예쁜 거, 가벼운 거 사는 경우. 이렇게 되시면 보여요. 그리고 이것 또는 이걸 사서 오랫동안 태워요. 보통 한 다 22kg까지인데 충분히 태우다가 나중에 이거를 중고로 팔고 휴대용만 하나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패턴은 보시면서 하고, 요 두 개를 사고 시차를 두고 샀다고 해서 이걸 못 파는 게 아니라 꼭 팔고 사지 않아도 되고, 이거 사고 다니다가 이걸 샀다가 나중에 팔아도 되고 하니까 좀 그 정도는 한번 환승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가 이건 편한 유모차, 이건 엄마가 편한 유모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볍고 편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번씩 접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디럭스형인 만큼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두 가지 접는 법이 있어요. 자, 좌우에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먼저 분리해요. 그러면 시트를 분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가벼워져요. 그리고 심플해지는 거죠. 이렇게. 예, 엄청 가벼워 보이죠? 힘 엄청 주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가벼워요. 같이 들었으면 약간 무겁고. 요렇게 올리는 정도는 다 힘은 있으실 거예요. 성인이 엄마더라도. 그렇게 올려놓고. 요거는 옆자리나 뒷자리에다가 실어 놓으면 되니까 완전히 불편하진 않다. 필 때도 잡아서 그냥 들면 바로 펴져요. 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 아이가 6개월 넘어가면 답답해 하니까 이제 앞보기가 가능한 거고, 신생아 때는 마주보기를 해야 되니까 돌려서 마주보기 하면 되고, 이렇게 잘 때는 눕히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절충형 같은 경우는 디럭스형과 휴대형을 섞어 놓은 게 절충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앞보기 뒤보기가 가능해요. 근데 휴대용은 앞만 보고 가야 돼. 돌 정도 컸는데
마주보기 싫어해요. 더 이상. 앞에 보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거의 모든 휴대용은 다 앞보기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보기.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뽑아서 올리면 앞보기, 뒤보기가 가능한 거죠. 회사 브랜드마다 뭐 버튼이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버튼 세우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확실히 번거롭지 않죠. 네, 사이즈도 작고요. 무게도 간단하고 필 때도 꼭 당겨주면 바로 펴지는 이렇게 절충형이고요. 휴대용은 끝. 이렇게 말 그대로 휴대하기 편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용도의 차이, 또 시작하는 개월수의 차이, 무게의 차이, 당연히 비용의 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유모차는 바꿔줘야지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다 보시면 되고, 시트 포지션 높이를 한번 보면은 시트가 높아요. 신생아 때예요. 우리 아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생아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가 앉혀놓고 엄마가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엄마 허리가 아프겠죠. 그리고 시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이하고 아이 컨택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디럭스형은 높아요. 그래서 아이를 쉽게 태울 수가 있고요. 쉽게 케어가 가능하고 아이 컨택이 언제든지 가능한 제품이고, 휴대용이나 이런 건 낮아요. 낮으니까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죠. 아이가 밟고 잡아서 타고 올라갑니다. 낮아서. 네, 가능한 거죠. 이런 제품들은 아이가 직접 탈 수가 있고 발받침도 바로 밟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쉽게. 네. 요것만 분리시켜주면 알아서 타고요. 벨트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맵니다. 탁착착 그냥. 안 가르쳐도 잘해요. 한두 번만 해보면.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언젠가는 시기별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브랜드별로 요 세 가지 유형,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이렇게 있으니까 구분해서 브랜드별로 나는 디럭스를 보러 왔다, 휴대용을 보러 왔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아는 척을 하셔야 되죠.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모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카시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모차도 세 가지였죠. 이것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모차는 크기별, 계열수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고요. 카시트는 크기별은 아니고 무조건 계열수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생아냐, 그리고 한 3, 4살 정도 된 토들러냐, 아니면 3살부터 7살까지, 7살에서 10살까지 맥시멈. 그래서 4살, 5살, 6살, 7살 되는 우리 어린이 전용의 카시트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신생아 전용은 맨 앞에 요게 있죠. 레그 서포트 레그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가 차면 차 엉덩이 밑으로 우리가 발이 있잖아요. 발 놓는데, 발 놓는 곳에 이게 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카시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밑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제대로 지지가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다른 것들은 뭐 여기에 초록색이 있다든지 옆에 있다든지 해요. 초록색은, 빨간색은 결합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러면 결합이 잘 안 된 거예요. 딱 강하게 지지되고 있어야지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레그 서포트가 1차적으로 결합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의자 뒤쪽에 손을 넣어보면은 IX 결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제품은 브라이텍스인데 먼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에 설치할 때 내려가서 차 문을 열고 이걸 빼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좌우에 뭐 버튼을 통해서 빼겠죠. 그러면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차량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클립 딱 밀어보면 좌우가 체결이 되면 역시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초록색으로. 그러면 좌우가 체결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카시트를 밀면 등받이 각도랑 정확히 일치가 되는 데서 딱 멈출 거예요. 그러면 좌우가 제대로 고정이 됐고 앞에 발받침이 제대로 고정이 되면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생아용 카시트는 안전벨트가 차량용 안전벨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신생아는 카시트에 있는 안전벨트를 쓰는 거죠. 카시트에 있는 안전벨트. 이것을 착용을 하면
그냥 아이는 안전벨트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깨나 가슴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해서 늘리는 거죠. 늘려가지고 충분히 맞춰서 다시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안전벨트 다 착용하는 거고, 차량을 충격을 받았을 때 안전벨트가 잡아주는데 이미 카시트가 차량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고, 옆에 경고 메시지를 보면 0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앞보긴 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차량 앞이면 이렇게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0개월에서 15개월까지 돌 지나서 15개월까지 이때는 무조건 뒤로 돌려서 태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조건 원칙이에요. 이건 15개월까지 무조건. 나는 프리스타일이라서 그냥 앞에 태우면 안 돼요. 무조건 15개월까지 뒤로. 어디로요? 뒤보기. 왜냐, 차량이 작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운전하시다 보면은 정말 작은 충돌인데, 이렇게 아이가 뒤를 보고 있으면은 충격이 머리랑 등이랑 어깨랑 모든 면이 정확하게 동시에 분산이 돼서 충격을 받지만, 앞보기 상태에서 아이가 어린데 신생한데 앞보기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머리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척추나 목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아이한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무조건 15개월까지는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그래서 신생아용은 이렇게 360도가 다 돌아가요. 주니어용은 아까 휴대용 유모차처럼 앞보기밖에 안 되죠. 예, 똑같아요. 주니어용은 앞보기만 돼요. 그냥 고정형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아이 뭐 4살, 5살 됐는데 너 뒤보고 누가 가요? 안 가죠. 그런 거죠. 각도에 따라서 눕히거나 세우거나 아이 잘 때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확장이 돼요. 아이가 신생아 때는 요거 다 이너패드를 끼고요. 아이가 6개월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 작기 시작하면 이거 다 빼요. 빼면 그만큼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아이가 머리가 더 자라겠죠. 안전벨트 풀어주고 목 위치로 올려주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네, 이렇게. 보통 신생아용은 4세까지 탈 수 있다. 어떤 제품들은 7세, 뭐 10세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완전 요만한 신생아부터 10살까지 탄다는 거는 좀 거의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거의 4세까지, 유럽 기준은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가면 주니어용 가기 전에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주니어용은 안전벨트가 없이 차량용 안전벨트를 카시트에 걸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니어용은 차량용 안전벨트 쓰면 카시트 없이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주니어용은 카시트가 필요하냐? 벨트도 차량용을 쓰는데, 의자 높이하고 등받이가 아이를 차량용 안전벨트 위치에 맞춰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가 작아가지고 목으로 와요, 안전벨트. 그럼 충격받으면 목이 잡히겠죠. 좌우에 몸도 흔들리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꼭 태워야 된다. 무조건. 법인 거 알죠? 무조건. 벌금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시트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기띠 설명드릴게요. 아기띠는 또 여러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베이비비온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기띠는 완전히 신생아용 아기띠가 있어요. 신생아용 아기띠는 6개월에서 8개월까지밖에 못 써요. 태어나자마자. 그 대신 저렴해요. 이 제품이 바로 그건데, 왜 6개월에서 8개월까지밖에 못 쓰냐? 길면 10개월까지밖에 못 쓰냐? 순수하게 허리 지지가 없고 100% 어깨로만 지지하는 거죠. X반도형으로 돼서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게 아예 없어요. 앞에 배로 잡아주는 게 없고 순수 어깨로만 잡아주니까 아이가 돌정로 되면 엄청 무거워서 어깨로만 다 가요. 동시에 허리랑 복대랑 다 잡아줘야지 아이가 체중이 분산돼서 엄마가 버틸 수 있는데, 어깨로만 하면, 물론 등치 크신 분들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나온 용도가 이렇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10개월까지만 쓸 수 있다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요. 확장이 더 크게 안 되는, 신생아용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좌우 버튼을 해서 둘 중에 좌우 중에 한쪽만 체결을 한 상태에서 아이 다리하고 팔을 집어넣고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걸치는 거죠. 걸치고 좌우에 이렇게 눌러주고, 네, 이렇게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에 끈을 당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사용 기간이 짧지만 되게 가벼워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기간이 짧아도 신생아 때는
이렇게 편안한 거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좀 크면은 2돌, 3돌 지나가면 더 이상 아기띠를 못해요. 힘들어서 엄마도. 아이도 안 타고 답답해서. 그러니까 보통 36개월까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제품은 앞에 복근 쪽에, 코어 쪽에서도 잡아주고, 뒤에 등, 허리 쪽에서도 잡아줘요. 그리고 어깨도 잡아주고, 어깨를 또 양쪽에서 잡아주고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게 무게를 분산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브랜드는 이제 스웨덴 건데, 자, 아빠들 등치가 좋으신 분들 다 부려먹게끔 크게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신랑은 등치가 커서 뭐 아닙니다. 큽니다. 깁니다. 예. 엄청 길게 돼 있으니까, 그죠? 장난 아니죠? 예. 충분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줄 늘리고 뺄 때 되게 힘도 안 들어가고 되게 편하게 돼 있고, 요거는 허리를 뒤에서 간단하게 체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핫한 브랜드인데, 요거 한번 제가 차볼게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좌우에 끈을, 허리끈을 뒤로 돌려가지고 체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허리를 당기면 되고, 좌우도 이렇게 바로, 손만 대면 바로 당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역시 요거는 한쪽을 먼저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안아가지고 다리하고 팔을 끼고 안은 상태에서 잡고 여기부터 이렇게 하고 얘도 체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가 이제 신생아 때는 목을 못 가누니까 이걸 당겨가지고 목을 세울 수 있게끔 하고 아이가 목을 이제 가누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버튼이.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버튼 쪽으로 고정을 시키면 목이 보이겠죠. 이렇게. 요런 소재는 메시지만 요거는 또 스포츠 원단 소재라서 땀 흡수가 잘 되는, 배출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확장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지퍼가 있어요. 네. 지퍼. 신생아 때는 다리를 많이 안 내리니까, 길지가 않으니까 크면 클수록 내려서 다리가 더 길게 뻗어지게끔 나오는 제품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아기띠 설명을 드렸고, 아기띠 중에서도 힙시트 들어보셨어요? 힙시트? 힙시트는 6개월 이내 신생아는 힙시트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힙시트를 앞에다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했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엉덩이 척추 복을 못 가누는 상태에서 완전히 신생아인데 앉혀놓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신생아 때는 힙시트를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힙시트의 장점은 어깨끈을 다 빼고 집안에서 뭐 간단하게 이동할 때 힙시트용만 허리만 차고 있어도 아이를 뭐 분유 같은 거 먹일 때나 뭐 잠깐 이동할 때나 허리에 팔이나 어깨에만 부담이 안 가고 허리에 동시에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기티 자체가 덥잖아요. 땀도 많이 나고. 힙시트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금방금방 분리시킬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여름에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기저귀 가방은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요즘 뭐 명품도 기저귀 가방 있죠. 되게 비싼 거,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뭐 설명드릴 수가 없고, 네, 기저귀 가방은 일단은 아기 기저귀, 뭐 분유통, 젖꼭지, 그다음에 뭐 구강 티슈나 기본 물티슈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필요한 거,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으면 외출할 때 요것만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외출할 때 준비할 것도 많은데 엄마 가방에 짬뽕 돼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따로 기저귀 가방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편하다. 예, 그리고 유모차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예, 따로 구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치아 바르기입니다. 치아 바르기. 치발기는 뭐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죠. 물고 빨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인체에 무해한 거를 준비하고 너무 길쭉해가지고 목구멍을 찌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갈 젖꼭지죠. 공갈 젖꼭지. 이렇게 케이스에 닿는 경우도 있고 유모차나 옷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핀을 고정시켜 놓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울다가 지금 물려주면 조용하답니다. 네. 그래서 공갈 젖꼭지도 한 몇 개 정도, 한 2-3개 정도 필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놀기 시작하면 딸랑이 이렇게 지어주면 좋고요. 이렇게. 아기 체육관은 이제 그림을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아기가 누워서 아직 걷지 못하도 누워서 발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만지고 이런 게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데 생후 한 3개월부터는 바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빌은 누워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목일. 생후 1개월 보통 이후에는 상관없지만 태어나자마자는 우리가 흑백만 보여주죠. 흑백 보여주다가 이제 컬러를 바꾸고. 그래서 이런 모빌은 한 개 정도만 있으면은 잠깐 그 시기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놀이 나들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모용품은 임산부 뭐 비타민 당연히 드시고 계시고, 철분하고 엽산 다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산모용 패드나 손목 보호대, 수유브라 패드, 폐렴 방석, 튼살 크림, 유드 크림, 뭐 자욕대야 이렇게까지 뽑아봤는데, 이 외에도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구매하시면 되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예, 그러면 구매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이죠. 먼저 엽산은 임신 전부터 드셨나요? 예, 다 드시고 계시죠. 철분, 종합 비타민, 예, 이렇게 꼭 챙겨 드시고, 자녀한테도 또 엄마한테도 영양분을 꽉꽉 집어 넣어 주셔야지 도움이 되니까요. 무시할 정도로, 젊었을 때는 무시할 정도로 안 먹어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영양분이 하나씩 늘죠, 영양제가. 특히 아이 가졌을 때는 더 많이, 예, 챙겨 드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산모용 패드가 이거죠. 패드고, 손목 보호대 이런 거, 예, 종류별로. 그다음에 수유 전용 브라가 있죠. 수유 전용 브라는 당연히 앞트임이 잘 되니까 어디서 쉽게 할 수 있는 저런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수유 패드는 수유 브라와 같이 세트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패드. 산모용 복대 같은 걸로 어느 정도 뭐 허리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복대 같은 거 답답해도 처음에 습관을 들이면 좀 좋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회원부 방석, 도넛 모양의 이렇게 출산할 때 생기는 회원부의 상처를 보호해주는 이런 반석들, 민감한 피부에 좋겠죠. 예. 그리고 튼살 크림 열심히 바르고 계시죠? 예. 튼살 크림 뭐 오일하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튼살 크림을 출산 전에만 바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출산 이후에도 바르야 되는 거 알죠? 출산 이후에는 또 리커버리 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겠죠? 네, 그래서 출산 전에 꾸준하게 발라서 팽창될 때도 발라주고요. 출산 이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크림이 또 있어요. 그걸 꾸준하게 발라주시면, 예, 젊었을 때 몸으로 돌아간답니다. 예.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네. 네, 그렇게 바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드 크림 필요하죠. 유드 크림은 꾸준하게 발라줄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제 깨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처 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바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자욕대야죠. 자욕대야는 이렇게 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욕을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용품은 산모님에 따라서 좀 과도하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뭐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산모용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라는 또 당첨이 돼야 되겠죠. 예. 순서는 블루래빗 5명, 먼저 블루의 5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계 3분 뽑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에 뚜띠밤비니 침대를 1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긴장되죠? 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들어가니까. 네. 몇 번이에요? 7번이요?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하겠습니다. 먼저 5분이에요. 5분이 처음에 뽑으면 번호 기억하고 있다 나오세요 하면 나오시면 돼요. 자, 먼저 5명 뽑겠습니다. 다섯 뽑았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21번. 21번. 네.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에 17번. 2번. 네, 나오세요. 박수! 네, 들어가십시오. 네, 나오세요. 자, 이제 그 체온계 3명하고, 1등 아기 침대 1분이 남았는데, 여기서 2가지 생각이 있죠. 이거라도 걸릴걸,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마음, 역시 나는 더 높은 거 걸릴 거야. 그죠? 예. 2가지 마음이 있죠. 방금 뽑히신 분도, 근데 하필 왜 이게 뽑히냐 하고, 이거라도 어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3명입니다, 3명.
혹시 그 체온계 필요하신 분 있나요? 아, 다 필요하죠. 아, 다 필요하죠? 네, 혹시 안 필요한 사람 있는 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3명 뽑겠습니다. 됐습니다. 3명. 아. 첫 번째 당첨자 1번. 1번. 아,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8번. 와, 됐습니다. 아, 이런 반응 좋아요. 이런 반응. 이런 반응 좋아요. 예. 자, 세 번째 분 3번. 네, 됐습니다.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체온계 받으신 3분하고 침대 받으신 1분 잠시 남아주십시오.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대망 1등입니다. 1등. 대망 1등. 60초 뒤에 할까요? 하겠습니다. 안 보고. 나왔습니다. 대망 1등. 번호가 없는 건 어떻게 된 거죠? 번호가 없는. 여기 있지. 7번입니다. 7번. 저도 이거 눈 감고 있습니다. 진짜 눈 감고. 나오세요. 7번. 네. 아, 포기하셔도 돼요. 예. 네. 나오세요. 7번 맞죠? 7번. 오. 박수. 일로 오세요. 우리는 아무리 무거워도 들어요. 예. 네. 아, 손만 올려놓고 계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몇 번인지 물어보고 뽑은 게 처음이에요. 지금 한 6년 만에 지금. 꼭 물어보면 안 됐는데 오늘은 되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산모교실을 마쳤고요. 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실 때 한 번씩 돌아보시고요. 인스타그램도 남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